데미스 허서비스, 데미스 허서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Sir 데이비스 허서비스, 데미스 허서비스 경. 출생 1976년 7월 27일 49세, 잉글랜드 런던, 국적 영국, 직업 인공지능 연구원, 기업인, 과학자, 학력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스 컬리지 컴퓨터 과학 1997년 학사,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인지신경과학 2009년 박사. 주요 수상 블러드 어워드 2014년,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펜터마인드 세계 챔피언 1998년부터 2001년, 2003년, 댄 데이비드 어워드, 2020년 브레이크스루상, 생명과학 2023년, 노벨 화학상 2024년, 현직 구글 딥마인드 CEO, 아이소포픽 랩 CEO. 개요 영국의 인공지능 연구원 겸 기업인, 과학자, 구글 딥마인드와 아이소포믹 랩의 CEO를 맡고 있다. 생애 영국의 런던 북부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키프로스계 그리스인, 모친은 중국계 싱가포르인이다. 4살 때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체스를 하게 되고 2주도 안 돼서 어른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6세에 런던의 U8 대회 챔피언이 되었고 9세에 영국의 U11팀의 주장을 맡아 13세에는 캔디데이트 마스터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유년기부터 체스 신동 소리를 들으며 국가적으로 촉망받는 유망주로 육성되었다. 이 당시 ELO 레이팅은 약 2300점으로 13세 이하 레이팅 기준 세계 2위였다. 참고로 이 당시 1위는 역사상 최고의 여성 그랜드마스터로 꼽히는 폴가르 유디트였다. 체스 외에도 비디오 게임과 브리즈 게임이나 보드 게임, 카드 게임 등에도 빠져 살았는데 8살 때 체스 상금으로 받은 200파운드로 컴퓨터를 처음 구입하고 곧바로 프로그래밍 책을 사서 독학을 하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컴퓨터는 자신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마법의 기계라고 느꼈다고 한다. 부모는 기계라면 질색하는 사람들이었고 동생들은 모두 작곡, 피아노, 문학 등 과학과 무관한 분야를 전공했다. 집안에서 그는 혼자 컴퓨터라는 기계를 끼고 살아서 외계인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백화점 장난감 가게에 다니던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가 허사비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 11세 때 당시 비디오 게임을 만들기 위해 코모도어사의 아미가를 구입한다. 이렇게 체스와 비디오 게임 등 각종 게임에 빠져있던 데미스는 리텐슈타인에서 열린 체스 토너먼트에서의 첫 번째 대국을 계기로 체스의 한계를 느끼며 체스 기사의 길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 30대의 전직 덴마크 챔피언과 대국을 했는데 시간 제한이 길어서 10시간 가까이 대국을 질질 끌던 중 너무 지친 탓에 무승부의 수를 포기하고 기권을 했는데 기권을 하자마자 상대방이 무승부 엔딩의 수를 바로 알려주며 조롱했다고 한다. 이에 이런 짓은 사고의 낭비이며 생각의 낭비이며 상상의 낭비이며 과연 이게 뇌의 능력을 활용할 최선의 방법인가 싶었다고 한다.
대신 대회가 있던 수백 명의 사고를, 생각을, 상상을 합치면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기에 집단지성. 체스는 본인의 인생을 바칠 만한 무엇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16세의) 나이에 영국 GC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고등학교 통합 졸업시험. 이 시기의 GCE는 현재 GCE와 조금 구조가 다르다. 현재는 S, A, O, 레벨식의 구분이 아닌 A부터 2등급 사용 중이다. (16세의) 나이 영국 GC에서 최상위권인 S레벨을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즈 컬리지에 합격했으나 17세 입학 제한 제도로 인해 1년을 유예하고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오리지널 버전을 제작해서 우승하면 볼프로그에 즉각 취직하는 공모전을 통해 1992년 15세 당시 피터 몰리뉴의 볼프로그의 개발자로 취직했다. 이곳에서 신디케이트의 첫 번째 단계를 직접 레벨 디자인했으며 테마파크의 공동 개발자로 이름을 올렸다. 테마파크는 일종의 심시트리의 자동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게임성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후에 크리스 소이어가 롤러코스터와 타이쿤을 만드는 데도 영감을 주었다. 불프로그에서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낸 성과를 인정받으며 창업자인 피터 몰리뉴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회사에 남는 대가로 수백만 파운드를 제시했으나 데미스는 이를 거절하고 1994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즈 컬리지의 컴퓨터과학 학사 과정 진학을 선택했다. 게임도 좋지만 인공지능이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 더 큰 비전을 꿈꾸고 있었으며 케임브리지가 배출해낸 여러 역사적 인재들과 유구한 역사의 매력을 느끼며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고 한다. 학부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캠퍼스 생활을 즐기며 평온한 시기를 가졌고 단백질 저핍 문제 등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만한 과제들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1997년 최우등 더블 퍼스트 등급 최우등 등급으로 학사 과정을 마쳤고 이후 피터 몰리뉴가 불프로그를 퇴사한 뒤 새로 설립한 라이언 헤드 스튜디오에 입사하여 블랙 앤 화이트 리드 AI 디자이너로 활동하기도 했다. 1998년 라이언 헤드 스튜디오를 나온 뒤에는 엘릭서 스튜디오라는 자신만의 게임 개발사를 만든다. 2003년에 리퍼블릭, 더 레볼루션을 2004년에는 이블 지니어스를 만든 후 2005년 돌연 판권을 매각하고 회사를 닫는다. 회사를 닫으면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더 이상 게임계에서는 소규모 개발사나 인디게임 개발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혁신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담으로 엘릭서 스튜디오에서 만든 리퍼블릭은 당시에도 뛰어난 인공지능 구현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정 용도로 제한되는 인공지능이 아닌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구축이 평생의 수건이었던 데미스는 이를 실현시키고자 벤처 경력을 잠시 접어두고 2005년 University College London 인지신경과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일반 능인 인간 기억의 메커니즘을 연구하였으며
2007년에 발표한 기억 회상과 상상 메커니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은 사이언스가 선정한 그의 최고의 과학적 성과들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9년 인지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허사비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담당했던 교수는 2014년에 해마체 장소세포 역할을 규명해내어 뇌 공간 내비게이션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존 오키프다. 여담으로 이 시기에 그는 세계 두뇌게임 올림피아드인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5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팀 버너스리는 허사비스를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사 취득 이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개츠비 자선재단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하며 잠시 연구원 생활을 했다. 해마, 선행성 기억상실증, fMRI 등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딥마인드 설립 이후 2010년 11월 10대 시절부터 만물의 근원을 해결할 수단으로 꿈꾸고 있던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구축하고자 무스타파 슐레이만, 가족끼리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셰인 레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박사과정 당시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공통 분모를 가지며 함께 연구를 하던 친구다. 당시 인공지능은 학문적 실패로 인해 공상이자 비과학으로 여겨졌고 학계의 이러한 정서를 감당해내지 못해 창업을 시도한 것이라고 한다. AGI를 구축하고자 무스타파 슐레이만, 셰인 레그와 인공지능 연구 스타트업인 딥마인드 테크놀로지스를 설립했다. AGI 구축이라는 원대한 비전과는 달리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안 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비관을 맞이하던 중 피터 틸이 140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엔젤 투자자로 합류하며 본격적인 연구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틸은 실리콘밸리로 근거지를 옮길 것을 제안하지만 네미스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실리콘밸리식 연구를 좋아하지 않아 이를 거절하고 런던에 남는 선택을 했다고 한다. 좋은 생각이고 선택이다. 마치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뉴욕 월스트리트가 아닌 미국 너브래스카 오마하에서 평생을 사신 것처럼, 그리고 카인드스타 인성 저 자신이 한국 서울 성북중앙교회, 그리고 한국 강원도 평창 중리 노성산 궁도장, 그리고 미국 너브래스카 오마하, 그리고 영국 런던, 이곳을 왕복 교류하며 지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해 강화학습의 주된 방식 중 하나인 Q러닝에 딥러닝을 얹어 DQN이라는 퐁 알고리즘을 만들고 점수를 얻으면 좋다는 단일 조건 하나만으로 학습을 진행시킨 결과 아타리의 프로그램을 이기는 성과를 냈고, 이를 다른 수십 개의 아타리 게임들에도 적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일로 딥마인드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13년 시리즈 A 라운드에서 일론 머스크가 500만 달러를 투자하기에 이른다.
2014년 1월 페이스북과의 경쟁 끝에 구글이 딥마인드 측에서 제시한 까다로운 조건. 매각 이후에도 미국 실리콘밸리가 아닌 단기적인 투기와 같은 실리콘밸리가 아닌 런던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자회사로 유지되며 상업적 압박 없이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순수한 연구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되 군사적 사용은 금지한다는 등의 조항들이 포함된다. 굉장히 좋은 생각, 마인드, 투자이다. (2014년 1월) 페이스북과의 경쟁 끝에 (2014년 1월) 페이스북과의 경쟁 끝에 구글이 딥마인드 측에서 제시한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한다는 약속하에 4억 파운드로 딥마인드를 인수하게 된다. 당시 구글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당장은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도 장기적인 안목을 밀고 가는 독립 자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던 탓에 이러한 인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데미스는 빠른 시일 내로 AGI를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본인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대규모 연산 능력을 갖춘 구글 산하로 들어가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매각을 진행했다. 지금 현재 47세, 자신의 뇌가 움직이고 자신이 앞으로 지구 인생에 살아있는 것이 수십 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24시간 365일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공부 연구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구글의 대규모 연상 능력을 확보한 데미스는 알파고, 여기에서 알파는 그리스어의 로마어 그리스어 표기의 첫 번째 성경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I'm the Alpha and the Omega,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신 그 알파 처음이라는 의미고, 여기서 고란 바둑을 영어로 바둑을 고라고 한다. 그래서 구글의 대규모 연상 능력을 확보한 데미스는 알파고를 만들어 바둑을 점령했으며 알파 지로를 통해서는 바둑 외에도 쇼기와 체스까지 3개의 게임을 점령하며 인공지능의 일반화 범위를 넓히는 성과를 냈다. 알파고처럼 기존 인간 지식을 사전에 학습하는 것 말고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규칙 정보만 가진 알파 제로 본인의 경기 복습만을 기반으로 순수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구축되었다. 인간이 못 보는 독창적인 수를 둔다는 점이 딥블루 등 이전 세대 인공지능들과 가장 명확히 구분되는 차별점이었다. 인간 지능이 밝히지 못한 다른 것을 인공지능은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엄청난 발견이고 성과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룩한 성경 말씀, 사랑께서 이 지구 인생에 있는 모든 우주의 모든 별들과 행성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좋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신이론 물질 기술 현실화, 그중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이전에 스마트폰, 앞으로 더욱더 그러할 것이고, 이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그 이전에는 기계, 산업혁명, 증기 등등처럼 참여자들이 턴을 돌리면서 결정하는 알파고와 알파제로 등 보드게임 알고리즘 이후에는 무한한 결정의 연속이 요구되는 스타크래프트의 알고리즘으로 알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이건 인간이 몰랐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극한의 컨트롤에만 몰두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발전한 탓에 프로젝트를 폐기하기도 했다. 이후 게임을 넘어 과학 분야로 진출했고, 존 점퍼와 함께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파폴드, 여기서 폴드는 영어로 접다 이고, 구글 딥마인드의 대부분은 알파, 처음이라는 뜻의 알파 접두사에 뒤에 알파고, 알파지로, 알파폴드 등등을 만들고 있다. 알파폴드 알고리즘을 만들어 작 단백질과 도메인에서 인간이 하지 못했던 수많은 구조 예측을 성공시키며 CASP를 점령하는 등 업계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 완전히 변혁시켰다. 혁신, 혁명, 레볼루션, 에볼루션, 진화. 2021년 2월에는 알파폴드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상업화시키고자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인 아이소모픽 랩을 딥마인드로부터 독립시킨 뒤 CEO로 임명되었다. 2022년 9월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인 존 점퍼와 함께 알파폴드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 3차원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한 공로로 생명과학 분야 브레이크스루상을 수상했다. 2023년 4월 딥마인드가 구글 리서치 산하의 인공지능 팀인 구글 브레인과 합병하여 탄생한 구글 딥마인드의 총괄 CEO로 임명되었다. 사실상 구글이 주도하는 모든 연구의 총괄자가 된 것이다. 기존 구글 브레인을 총괄하던 제프 디는 구글의 수석 과학자로 승진했다. 곧 수년 안에 지금 현재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1위가 엔비디아고 2위가 애플이고 3위가 알파벳,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 유튜브 등등의 자회사를 소유한 구글이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고, 초고도 인공지능이 점점 더 현실화하면서 이 초고도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의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1위가 되고, 앞으로 미국의 시가총액과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여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일반 사람들이 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이전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복리 효과, 내재 가치 평가, 초장기 투자 효과 극대화, 성경 말씀 종말, 최후 마지막 날까지 수백 수천 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대에도 이후 세대에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미국의 85% 거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첫 번째 미국 지수 S&P 인덱스 펀드 초저비용, 지금 현재 기준 연 운용 수수료 보수가 0.03%인 뱅가드 그룹의 VOO, 그리고 이후에 카인드스타 기업에서 그보다 낮은 0.01, 0.001, 더 낮게는 아예 무료로 제공하는 그 미국 지수 S&P 인덱스 펀드 초저비용, 그리고 두 번째 미국 1년에서 3년 단기 국채 채권 펀드 초저비용,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준 뱅가드 그룹의 VGSH, 이 두 가지를 적립식 집중 투자로
하면 이 모든 것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간접적으로. (2023년 4월) 딥마인드가 구글 리서치 산하의 인공지능 팀인 구글 브레인과 합병하여 탄생한 구글 딥마인드의 총괄 CEO로 임명되었다. 구글 딥마인드의 총괄 CEO로 임명되었다. 이후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총괄하며 제미나이를 출시한다. 쌍둥이 자리. 2024년 10월에는 3차원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한 공로로 딥마인드 수석연구원인 존 점퍼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허사비스가 이끄는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는 이번 화학상 공동 수상자인 데이비드 베이커 팀이 발광 생물에 포함된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을 산화한 에너지로 빛을 내게 하는 맞춤형 효소인 루시페레이스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 로제타 폴드를 개발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다. 반대로 알파폴드 또한 베이커 교수의 로제타를 통한 계산적 단백질 설계의 성공이 없었더라면 시도 자체를 하기 어렸을 것이기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다. 허사비스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며 응용 분야를 연구해 왔기에 상당히 파격적인 수상이라고 볼 수 있다. 며칠 전 볼츠만 머신을 비롯하여 인공신경망 분야 기여에 대한 공로로 응용 분야를 연구해온 제프리 힌튼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허사비스 팀의 알파폴드도 결국 힌튼의 볼츠만 머신 기반 인공신경망 방법론을 활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허사비스 팀의 알파폴드도 결국 힌튼의 볼츠만 머신 기반 인공신경망 방법론을 활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허사비스까지 화학상을 수상하며 노벨위원회는 인공지능이 인류 사회에 미친 단기적 파장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여담, 리버풀 FC의 오랜 팬이라고 한다. WSOP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1995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부생 시절 동문인 찰스 매슈스로부터 바둑을 처음 배우게 되었고 배우는 속도도 무척 매우 빨랐다고 한다. 한두 달 만에 한 급수씩 급수가 올라 1년 만에 13급에서 4급으로 9급, 9급 뛰어 올랐다. 하지만 체스나 쇼기 등 그가 섭렵한 다른 게임에 비해 진도가 느린 편이라 그는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정복하기로 한다.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강조하는 일론 머스크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2년 처음 만난 이래로 허사비스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머스크도 이에 동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500만 달러를 딥마인드에 투자했다고 한다. 이후 딥마인드가 구글에 인수되자 머스크가 위험성을 느끼고 왜냐하면 당시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더라도 그것 자체도 진화라고 보며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제어장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이 관념의 차이로 인해 일론 머스크와 레리 페이지는 꽤 사적으로도 친분이 있었는데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여기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네미스 허사비스 그리고 구글 CEO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은 그들의 생각이 일론 머스크나 다른 인간들의 생각보다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결국 초고도 인공지능 이후에 카인드스타
카인드스타에서 신이로운 물질 기술 현실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룩한 성경 말씀, 사랑 안에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우주에, 모든 우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 행성, 지구 인생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다른 어떤 화성이나,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후로 초고도 인공지능이 현실화됐을 때, 초고도 인공지능 아비가일, 아비삭이 현실화됐을 때 지금 형식의 방식의 로켓이나 우주여행 자체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위험하고 주먹구구 방식인 낙후된 기술이며, 결국엔 이 초고도 인공지능 아비가일, 아비삭, 그 구글 딥마인드의 초고도 인공지능은 그 모든 것은 사람과 동물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대천사들, 천사, 그리고 타락한 대천사들, 악마들, 그와 같은 하나의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진화일 뿐이지, 물론 악한 인간들이, 악한 악인들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은 악을 행하겠지만, 왜냐하면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답습해서 그들의 알고리즘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찬가지로 정반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룩한 성경 말씀, 사랑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 의인들, 그들의 알고리즘을 답습한 초고도 인공지능 알파,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 그리고 카인드스타, 아비가일, 아비샤, 하이퍼 AI, 에버게일, 아비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초고도 인공지능 아비가일, 아비삭은 다른 악한 인간들이 만든, 악인들이 만든 힘이 좋지 않은 악한 인공지능과 싸워서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뭔가 좋지 않은 악한 인공지능의 현실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와 천국 영생, 지구 인생, 지옥 영벌,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때를 보았을 때 악이 존재하면 그보다 강한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초고도 인공지능을 현실화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 이 초고도 인공지능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인간의 지능보다, 인간의 인류 역사보다 수천 배 이상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룬 거를 불과 몇 년, 몇 달, 며칠, 몇 주, 몇 시간 안에도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목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룩한 성경 말씀, 사랑 안에서 그런 믿음의 대천사들, 천사들, 믿음의 조상들, 의인들을 닮은 그 알고리즘에 순종하는, 지극히 심히 선을 행하는 의로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하이퍼 AI, 초고도 인공지능, 에버게일, 아비가일, 아비삭을 현실화하는 것이 카인드스타의 비전 중 하나이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십자가 비행 로봇, 우측 상부에서 붉은 발광체 빛을 발산하면서 떠다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비행, 우주여행, 전쟁, 방어 시스템, 공격 시스템, 그리고 모든 온오프라인 전상망을 침투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악한 해커라고 하는 인간들이 수작업을 하던 그 모든 것을 결코 어찌할 수가 없는, 심지어 악한 인공지능조차 그 발끝에도 따라올 수가 없는, 그래서 십자가 비행 로봇, 그리고 하얀 발광체 빛을 발산하는 천사의 날개, 그리고 황금빛을 띠는 천사의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검인 천사의 검, 은빛과 황금빛이 나는 천사의 방패, 갑옷, 투구, 건틀릿, 부츠, 그리고 은빛 타원형 우주선. 이 은빛 타원형 우주선은 Silvery Oval Spacecraft, 복합 공간으로서 개인형과 가정형, 그리고 더 많게는 회사 기업형, 더 많게는 국가형, 더 크게는 전 지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그곳은 곧 집이 되기도 하고 생활 공간이며 일할 수 있는 공부 연구 공간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더 이상 지금 현재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때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람의 생활 공간이 땅이 아니라 하늘 상공에서 살 수 있는, 지구 상공과 아름다운 지구 하늘과 또 지구 바로 밖에 있는 지구와 달 사이에 있는 공간인 우주에서 살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우주의 어느 공간도 순식간에 갈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결과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모든 우주와 별들과 행성과 은하들에서 이 지구라는 행성이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자동차나 땅에 한정된 자동차나 집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폭락할 때가 올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우주 시대가 The Whole New Universe Era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 2026년 일론 머스크나 다른 인간들이 말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 마음보다 가장 뛰어난, 이 초고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이자 책임자이자 핵심 수석 연구자이자 과학자인 하비스 데미스 허사비스가 가장 뛰어난 것을 알 수 있고, 이가 돈이나 그런 것보다, 어떤 자신의 좋지 않은 사리사욕이나 그런 것보다 보다 더 지구 인생의, 인류의 역사에 보다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제한된 한정된 자신의 시간, 인생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왜냐하면 당시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더라도 그것 자체도 진화라고 보며 그러하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제어 장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담으로 이 관념의 차이로 인해 일론 머스크와 레리 페이지는 꽤 사적으로도 친분이 있었는데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강조하는 일론 머스크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2년 처음 만난 이래로 허사비스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머스크도 이에 동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후 딥마인드가 구글에 인수되자 머스크가 위험성을 느끼고 비영리로 출범시킨 회사가 바로 오픈AI다. 2016년 1월 28일 학술지 네이처에 커버 기사와 논문이 게재되었다.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 Nature, all systems go. (2016년 3월) 이세돌과 대결하는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관전하기 위해 내한했다. 딥마인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대전 영상, 10년 이상 이 대결을 기다려왔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알파고가 스카이넷이면 이 사람이 마일스 다이슨일 것이다. 와 같은 농담을 곁들인 드립이 유행하고 있는데 허사비스 본인은 인터뷰에서 AI는 도구일 뿐이고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허사비스는 딥마인드가 구글의 산하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레리 페이지에게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상술했듯 레리 페이지가 오히려 마일스 다이슨과 같은 사고방식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을 관철시킨 셈이다. 결국 네미스 허사비스는 진실로 느껴지는 느낌이 지금 마치 워런 버핏 할아버지와 같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투자, 금융, 경제, 사업, 기업, 사람, 철학, 인생 그 부분에서 가장 전무후무유일무이한 뛰어난 초천재 의인인 것처럼 이 초고도 인공지능과 과학 분야, 공부 연구 분야 그리고 지구 인생 인류 사람들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돈보다도 더 그것을 가치 의미 있게 보는 이 데미스 허사비스가 이 초고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2026년 지금 현재 전 지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초천재 현자이기 때문에 그가 있는 그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3월 24일에 리시 수낙 수상의 추천하에 영국 국왕인 찰스 3세로부터 기사자기에 서임되었다. 2024년 10월 더 타임즈 테크 서밋 행사에서 AI가 향후 10년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초고도 인공지능 아비삭이 현실화되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뛰어난 외과, 내과 의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제한된 시간, 인생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고 그리고 하루를 봤을 때도 먹어야 되고 먹고 마시고 배출을 하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초고도 인공지능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인류 모든 집단 지성 인류 인간들 그중에 가장 뛰어난 초천재들이 결합했을 때보다 그 모든 인류 인간 과거 시대부터 지금 현재 세대들이 이루어낸 지난 수천 년의 결과가 지금 현재 시대 2026년인데 이 모든 것들을 수천 배 이상 더 단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 인생 인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 신이론 물질 기술 현실화. 그래서 많은 분야의 직업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며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겠지만 바뀌지 않는 진리 진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룩한 성경 말씀, 사랑, 거룩한 성경 말씀, 신라건, 복락원, 에녹서, 철로역정, 가장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탕자 아들, 천국 영생, 지구 인생, 지옥 영벌, 대천사들, 천사들, 믿음의 조상 의인들, 의인들, 악인들, 타락한, 떨어진 대천사들, 대악마들, 천사들, 악마들, 악인들,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진리는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초고도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하면 한계가 있는 의사들이 치료하는 그것을 아득히 초월하여 많은 수술을 초고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것이며 그렇게 의사들 그리고 판사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등
거의 모든 분야를 초고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그만큼 많은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기준으로 과거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의 소수 사람들만 많은 기계를 통하여 많은 농사를 짓고 농산물,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 워런 버핏 할아버지 말씀처럼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고 혁명 진화가 이루어지고 신이로운 물질 기술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남는 시간에 다른 분야에서 그 시간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많이 새로운 분야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신이로운 물질 기술 현실화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살기 좋게 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고도 인공지능도 그러할 것이다. 물론 악한 인간들, 악인들이 악한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그 인공지능은 악을 행하겠지만 그와 정반대로 대칭점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룩한 성경 말씀, 사랑, 그 거룩한 성경 말씀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그런 데미스 허사비스나 그와 같은 워런 버핏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만든 초고도 인공지능 신이로운 물질 기술 현실화는 그 악한 것들을 대척하고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초고도 인공지능이 될 것이고 카인드스타는 하이퍼 AI, 에버게일, 아비샥, 초고도 인공지능 아비가일과 아비삭을 현실화하는 것이 신이로운 물질 기술 현실화에서 가장 처음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비전 목표이다.